2025년 7월 30일 오전, 태풍 코마이가 중국 동부 연안을 강타하면서 상하이 인근의 주요 댐 하나가 구조적 결함으로 인해 붕괴하였습니다. 댐이 붕괴된 순간 상하이 남부부터 시작된 엄청난 양의 물이 도시를 집어삼켰고 불과 30초 만에 주요 도심 지역까지 침수되었습니다. 거대한 물기둥이 도로를 덮치고 지하철 출입구에서는 급류가 솟구쳤으며 수많은 차량과 사람들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실시간으로 촬영된 영상에서는 빌딩 1층까지 잠기는 모습, 고층 건물의 전력이 차단되어 엘리베이터에 갇힌 시민들의 비명, 물살에 떠밀려가는 버스와 트럭, 그리고 눈앞에서 무너지는 교량과 도로의 장면이 전 세계 SNS를 통해 퍼지며 충격을 더했습니다. 실제로 중국 기상당국은 7월 28일부터 태풍 코마이의 경로를 추적하고 있었고, 같은 날 새벽 6시에 공식적으로 태풍 경보 청색, 최저 단계를 발령하였습니다. 29일에는 경보를 황색, 나아가 주황색으로 격상하였으나 상하이 시민들은 이러한 경고에 무감각해진 상태였습니다. 매년 오는 태풍 중 하나라는 인식, 그리고 중국 최고의 방제 시스템을 갖춘 도시라는 자만심은 재난 대비를 더욱 느슨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부는 29일부터 저지대 및 해안가 주민 약 28만 명을 긴급 대피시켰으나 홍수의 규모와 속도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임시 대피소 1900곳이 설치되었지만 일부는 이미 물에 잠기거나 정전에 빠졌으며 도심 내 이동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 고립된 인구만 수십만 명에 달합니다. 코마이는 필리핀을 통과하며 일시적으로 열대성 저기압으로 약화되었지만 중국 해역에 진입한 후 갑작스럽게 세력을 회복해 다시 태풍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중심부 풍속은 시속 83km에 달하였고 진로는 예측 불가능하게 서북쪽으로 꺾이며 상하이를 정면으로 강타했습니다. 이처럼 죽었다가 살아나는 태풍의 특성은 기존 방제 시스템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괴물형 자연재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홍수가 발생한 직후 상하이 전역의 도로와 지하철, 항만, 공항, 철도, 고속도로 등 핵심 교통망이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두 개의 국제공항에서 640편의 항공편이 취소되었으며 철도와 고속열차는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일부 도로에서는 아예 도로 구조 자체가 침하되어 버스와 트럭이 빨려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지하철 노선 대부분이 운행 중단되었고 승객 수백 명이 지하 플랫폼이나 터널에 고립된 채 구조를 기다리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전력과 통신마저 끊긴 일부 지역은 외부와 완전히 단절되어 주민들은 건물 옥상으로 대피하거나 차량 위에 올라서 생명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이 홍수는 단일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상하이는 7월 들어서만 3개의 대형 태풍을 연속적으로 맞이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인 7월 25일에는 베빙카가 상하이를 강타하여 시속 151km의 강풍으로 도심의 나무 수천 그루를 쓰러뜨리고 수백 편의 항공편을 취소시켰습니다. 그보다 앞선 19일에는 플라산이 상하이 북부를 중심으로 폭우를 퍼부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6시간 동안 300mm 이상의 강수량이 기록되었습니다. 도시는 회복할 틈도 없이 다시 무릎을 꿇었고 시민들은 이제 더 이상 다음 태풍이 언제 올지를 걱정하는 수준이 아닌 오늘 밤에도 살아남을 수 있을지부터 두려워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도시는 더 이상 도시가 아닙니다. 물이 모든 것을 삼켜버렸습니다. 상하이 미낭구의 주민장회의 장희 씨는 눈물을 참지 못한 채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소 밝고 활기찬 거리들이 순식간에 바다로 변해버린 광경은 그 어떤 영화 속 재난 장면보다 더 끔찍했다고 회상합니다. 상하이 외곽 지역의 한 피난소에서는 수백 명이 야른 담요 하나에 의지한 채 서로를 껴안고 떨고 있었습니다. 밤새 아이가 물에 젖은 채 울고 또 울었어요. 아무리 안아줘도 이 추위와 공포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어린 자녀를 품에 안은 한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상에서는 충격과 분노, 불신이 동시에 폭발하고 있습니다. 왜 아무런 경고도 없이 이렇게 된 건가요?
중앙정부는 도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선진도시 상하이의 모습인가요? 라는 댓글이 수천 건씩 달리며 시민들의 분노는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이런 일이 반복되면 우리는 더 이상 여기에 살 수 없다는 회의론도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정부의 재난 대응 체계에 대한 전면 개혁을 요구하며 시청 앞에서 소규모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국가급 긴급 대응 4단계를 가동하며 상하이, 장수, 저장의 군 병력과 구조대를 파견하였습니다. 중앙정부는 구호기금으로 350백만 위안, 약 48.800만 달러를 긴급 배정하였고 상하이시 자체적으로도 수만 명의 구조 인력을 투입하였습니다. 하지만 초기 대응 실패와 경고 무시, 방제 인프라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 가운데 시민들의 분노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홍수로 인해 상하이 금융지구 푸둥 일부가 침수되었고 글로벌 기업들의 서버센터와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에도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상하이의 재난을 주시하며 기후위기 시대의 새로운 리스크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상하이 댐 붕괴와 도시 침수 사태는 단순한 자연재해라고 치부하기엔 너무나 많은 인재의 요소가 얽혀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지 하나의 댐이 무너진 게 아닙니다. 이는 수십 년간 무분별하게 확장되어 온 도시개발, 무시된 경고, 무너진 사전 대비책이 하나로 폭발한 결과입니다. 상하이는 세계 최대의 금융 중심지 중 하나이자 중국 정부가 자랑하는 21세기형 스마트 시티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재난은 그 화려한 명성 이면에 숨겨져 있던 무능과 허술한 기반시설, 그리고 무책임한 행정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미 며칠 전부터 기상당국은 폭우와 태풍의 경로를 상당히 정확히 예측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아무런 경고도 받지 못한 채 물에 잠긴 거리에서 목숨을 걸고 탈출해야 했습니다. 특히 해안가와 저지대에 거주하던 주민들은 사실상 버려졌다는 표현 외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왜 주요 도로에는 배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가? 왜 피난소의 수용 능력은 턱없이 부족했는가? 왜 댐은 그렇게 쉽게 붕괴되었는가? 이러한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이번 사태를 둘러싼 책임 공방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번 재난은 중국이 이제 기후위기 시대에 본격적으로 진입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베이징, 충칭, 저장, 강수. 이미 여러 대도시들이 홍수, 폭염, 산사태, 가뭄 등 극단적 기후현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하이의 경우는 그 어느 도시보다 경제력과 기술력이 집중된 곳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후 문제가 아닌 구조적 시스템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정부는 이 사태를 계기로 재난 대응 체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예방보다 사후 처리에 치중된 관행, 지방정부 간의 정보 불통, 시민을 고려하지 않은 도시계획. 모두가 다시 설계되어야 합니다. 이제라도 철저한 책임 규명과 투명한 정보 공개,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번 상하이 참사는 단지 시작일 뿐일 것입니다. 전 세계는 지금 상하이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바꾸지 않으면 다음엔 당신의 도시일지도 모른다는 말이 더 이상 경고가 아닌 예고된 미래처럼 느껴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재난 브리핑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을 유익하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최신 재난 정보와 뉴스, 현장 영상은 본 채널을 통해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